얘한테 이제 매기는 거예요. 자, 지금 식도 튜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통 견갑골 정도까지. 아, 또래요? 이게 약간 플레이만 누르면 자, 그래서 견갑골까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이게 피딩 튜브예요. 길이를 재고 입맛을 다시죠. 먹고 싶어가지고. 자, 놓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얘가 식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 기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식도로 넘어가면 쭉 공기가 당겨집니다.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한번 넣어요. 물 넣으면은 기도로 넘어가면 기침하겠죠? 그 다음 또 당겨보고 음악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됐다 싶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영제를 투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쭉 넣는 거죠. 얘는 박용조영제는 아니죠. 투명하니까 아마 게스트로그라핀이나 이런 거겠죠. 다시 보면은 길이를 한번 적당히 재주고, 그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렇게 꼭 고정을 해줘야 돼요. 쭉쭉쭉 넣습니다. 기도로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기도로 넘어가면은 땡길 때 이렇게 안 땡겨져요. 그냥 쑥 땡겨져요. 그 다음 물을 넣죠. 기도로 넣게 되면 기침을 합니다. 폐에 물이 들어가니까. 사람도 코에 물 들어가면 기침하죠. 한번 또 땡겨줘. 그래서 폐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지금 3번이나 확인하는 거예요. 공기 한번 넣고 물 넣고 공기 한번 넣고 이런 식으로 조영제를 이제 주입을 합니다. 마지막 한번 더 볼게요. 길이를 재고 자, 얘는 위에다 바로 넣는 거죠. 식도가 목적이 아니고 위에다 지금 하는 거예요. 쭉쭉쭉쭉 넣어요. 그냥 입을 옆에서 잡아주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아까 손 잡은 데까지 이제 딱 하는 거죠. 공기 당겨주고 음악 확인해주고 음악 확인 한번 하고 물러서 두 번째 확인하고 기침 안 하죠. 그 다음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음악 확인 하고 그 다음에 조영제 투여 조영제 넣는 속도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위에 들어가니까 중요한 거는 투여하고 나서 식도 조영 같은 경우 이제 바로 찍는 거죠. 사진을. 그래서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 가면 이렇게 잘 많이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제 흘려놓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항상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잘 확인을 하겠지만 그런 게 겁나니까. 근데 강아지가 자기가 삼킬 때는 기도로 안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먹이기도 쉽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냥 강아지가 냠냠쩝쩝 하도록 그냥 보통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옆에다가 이제 그 맛도 없는 조영제 같은 걸 흘려줘서 오기가 또 힘드니까 요건 이제 강제로 먹이는 방법이니까 요렇게 해서 안 되면은 보통 이제 요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초음파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진행할게요.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조형 배웠고 다음에 배우는 파트는 초음파예요. 그래서 그 초음파는 여러분들 이제 병원 가면은 막 배에다가 대고 막 그런 거 하죠. 강아지도 뭐 심장이 안 좋거나 하면 초음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음파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주파수 초당 2만 사이클 음파의 범위보다 높은 주파수를 가진 음파를 말하며 초당 1사이클을 1Hz라고 한다고 합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 있고 위키백과 같은 데 보면은 초음파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최대 한계 범위를 넘어서는 주파수를 갖는 주기적인 음압을 의미를 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우리 저주파 이런 얘기 하죠.
음파가 있으면은 이게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20Hz에서 20kHz라고 하면은 초음파는 그걸 넘어선 거죠. 그래서 뭐 박쥐라든지 막 돌고래가 쏘는 초음파 같은 건 사람이 모른다고 하죠. 가청 주파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가청 주파수보다 낮으면 이게 초저주파가 되는 거고, 코끼리가 이런 소리를 내나 봐요. 여기 이렇게 포장이 뭐 이런 식으로 되나 봐요. 초음파가 보다 높으면은 초음파가 되고. 그래서 동물이 사용하는 화학적 초음파는 이 정도 된다고 치면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용 초음파가 뭐 한 2MHz에 안팎해서 형성이 되는 모양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0kHz, 그래서 2만 Hz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고, 이보다 낮은 주파수의 음파를 초저주파, 높은 주파수를 초음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단용으로 이제 초음파를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가 초음파라고 하면은 이것저것 많이 사용하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의료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 가정의학과라든지 내과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초음파 기계를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복부 초음파 검사 같은 거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단용 초음파는 높은 주파수의 음파를 신체로 보낸 후에 내부에서 반사되는 음파를 갖다가 형성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음파를 보내고 그 다음에 반사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영상화로 해갖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 음파를 갖다 영상으로 바꿔서 어떤 뭐 모양 같은 게 쉐입이 나오는 거죠. 뭐 신장이면 신장, 췌장이면 췌장. 검사하려는 장기에 트랜스듀서라고도 하고 프로브라고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러요. 그거 이제 촉자라고도 하고, 그걸 이제 밀착을 시켜서 실시간으로 장기 움직임을 영상으로 봅니다. 실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엑스레이는 찍고 나서 금방 나오기는 하지만 좀 텀이 있죠. 이거는 이렇게 자기가 움직이면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겁니다. 동영상처럼.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뭐 녹화 누르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이제 사진의 개념이라고 치면은 초음파는 약간 동영상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의 구조와 형태는 물론 혈류의 흐름도 측정 가능합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걸 꼭 알아두세요. 얘는 방사선이 없어요. 그 영상 진단 장비가 방사선을 쓰는 애들이 있고 안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납복도 있고 뭐 고글도 쓰고 하잖아요. 방사선이 있는 애들은 엑스레이, 그 다음에 CT, 그 다음에 뭐 플루오로스코피, 뭐 시암 해갖고 이것저것 방사선 쓰는 게 있고, 간단하게 그냥 안 쓰는 것만 알아두셔도 돼요. MRI랑 초음파, 내시경 이 세 개는 방사선 이용이 없습니다. 내시경 그냥 요즘에 그냥 카메라니까 당연히 없는 거고, 초음파는 이게 방사선을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초음파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쓰지 않고 MRI도 쓰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방사선에서 무해하다고 보시면 돼요. 진단을 위한 조직 등의 시료 채취가 가능하다. FNA 방법.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초음파는 이제 배라든지 이게 촉자가 있으면은 장기에다 대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안에서 장기가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눈앞에 보는 게 간인지 신장인지 위인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다 그럼 바늘을 바로 꽂아가지고 원하는 시료를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그게 안 되지만 초음파는 그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초음파 기계가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기계가 좋은 거일수록 사람용을 많이 써요. 거의 사람용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동물용은 별로 없고 사람용 초음파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니터가 이렇게 있고 터치 스크린은 뭐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컨트롤 패널이 있어요. 컨트롤 패널이 있어서,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듀서 프로브라는 게 그래서 그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이제 뽑아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 이제 촬영하는 거 보면은 기본 자세가 한 손으로는 여기 프로브 있죠. 프로브 지금 보는 세 종류 있죠. 한 손으로는 프로브를 잡고 한 손으로는 얘를 조작을 해요. 그래서 얘도 막 팔팔팔팔 굴리고, 그래서 이렇게 굴리게 트랙볼이라고 하는 애를 갖다 굴리고,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프리즈라고 하면 화면이 딱 멈춰요. 세이브라고 하면 그 장면이 딱 저장이 되고, 그 다음 녹화를 할 수도 있고 동영상 자체를 저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초음파가 뭐 2D, 3D, 그 다음에 무슨 M 모드 이것저것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드 같은 것도 좀 바꾸면서 할 수 있고, 이제 장기가 나타나면은 까만색, 흰색으로만 돼 있으니까 자기가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구분이 되는데 나중에 사진으로 보면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장기 이름도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장기 이름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심장, 이거는 위 이런 식으로 장기 이름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는 어떻게 할까? 인체에 들어가는 모든 소리를 탐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브, 탐촉자, 트랜스듀서, 촉자 뭐 다양한 이름을 쓰는데 피부 사이에 얇은 젤을 바르고 요게 아까 음파를 보낸 다음에 반사되는 걸 갖다가 기준으로 영상화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내고 받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돼요. 펄스를 갖다가 트랜스미터에서 보내받고 표면에서 반사되어지고 반사된 후에 여기 이제 빨간색이 수신기죠. 수신기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 장비는 펄스가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같은 걸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해요. 세 가지 종류의 이제 탐촉자가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트랜스듀서, 스캐너, 프로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보시면은 아까 보면 여러 개 꽂혀 있었잖아요. 크게는 한 여기 세 개 정도가 돼 있어요. 납작한 거, 크게 둥글둥글한 거, 조그만 거. 그래서 보시면은 납작한 걸 보통 처음에 많이 봐요. 리니어 방법이라고 해요. 리니어라고 하고, 요거는 빛이 아니고 초음파가 이제 밑으로 탁 내려오는 형태예요. 그냥 수직으로 막대 모양의 탐촉자에 나중에 크리스탈이 일렬로 배열이 돼갖고 보통 이제 겉에 부분에 있는 거를 볼 때 많이 쓰는 편이고, 좀 나오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얘는 일자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랑 얘는 부채꼴로 좀 넓게 보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건 조금 다른데 그냥 장기를 개개별로 볼 때는 이런 방법을 조금 더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컨벡스라고 해갖고 컨벡스 혹은 커브드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납작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차적으로 뭐 1차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고 복부 검사를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복부 검사를 할 때는 주로 얘 아니면은 얘를 사용을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초음파는 복부 초음파라고 해갖고 복부 초음파를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쓴다고 보면 돼요. 그거 아니면은 심장 초음파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말이나 이런 동물은 그 다리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 흰줄 같은 거를 뒷다리에서 보거나 하기도 하는데 개고양이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 초음파를 볼 때는 복부 초음파 아니면 심장 초음파 이 두 개가 복부 초음파 보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심장 초음파 보시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콤벡스형은 빔 모양과 스크린 영상 모양이 부채꼴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스크린 아예 이런 식으로 부채꼴로 나와요. 마이크로 콤벡스라고 해서 좁은 부위를 보는 게 있고 라저 콤벡스라고 해서 간을 영상하는 게 있다. 그 다음 이제 섹터형이 섹터형은 그냥 심장 초음파 볼 때는 아예 그냥 완전 다른 프로브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심장 초음파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심장 초음파에 주로 사용되나 복부 초음파의 인터코스탈 스캔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흉부를 이제 좀 볼 때 사용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섹터형은 그냥 심장 초음파 검사할 때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보통 복부, 이 두 개가 심장 초음파. 자, 초음파 검사를 이제 준비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기계가 있어요. 처음에 하는 거는 대부분 요새는 그 기계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도 그렇고 초음파도 그렇고 그 차트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더를 올리면은 기계에 뜹니다. 오더 올라온 게. 첫 번째는 초음파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켜져 있어요. 자주 찍고 그러니까 근데 초음파는 이제 사용할 때만 켜는 거죠. 그 다음에 환자 정보를 보통 입력을 하는데 요새는 오더 올린 것에 따라서 선택이 바로 올라가는 편이고, 자, 탐촉자랑 주파수를 선택도 하고 그 다음에 검사 부위를 기계에 맞게 선택. 그래서 딱 키면은 뭐 복부를 할 건지 어디를 할 건지 바로 클릭을 하라고 나와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선택하면 되고, 영상 최적화를 위해 검사 부위에 맞게 포커스 게이트, EGC 등을 조절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안 해요. 그냥 기계를 켜놓고 그 환자 정보 대고 촉자 이제 해놓고 젤 같은 거 준비해놓고 있으면
대부분의 단계는 수의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몰라도 돼요. 뭐 어떤 거다 정도만 그냥 알아둬도 되는데. 그래서 그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뭐 뎁스가 뭔지 포커스가 뭔지 여기 이제 나온 설명은요. 그래서 뭐 뎁스는 동사 부위를 어느 정도의 크기로 관찰을 할지, 포커스는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제 포커스를 조절하는 거고, 게인은 영상 밝기예요. 그래서 게인이 높으면 이렇게 밝아지죠. 근데 이거는 수의사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뭔가 좀 밝다, 어둡다 싶으면 그냥 보통 자기가 조절을 해요.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세팅해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의사가 자기 보기에 그리고 좋은 그 사진 같은 거 남기기에 좋은 거를 갖다가 자기가 직접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에 TGC 검사 장기의 깊이에 따른 특가도 보정을 위해서 설정을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초음파는 조직 심부로 갈수록 감쇄되면서 신호가 약해진다. 개인만 증가시키면 피부 쪽만 하얗게 밝기가 증가하고 심부는 어둡게 나타난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TGC 또는 STC고, 개인은 화면 전체 신호를 조절하지만 TGC는 심도에 따라 개인을 조절하는 것으로 좋은 화면을 얻기 위해서는 니어 개인이 약하게 파 개인을 높게 조절한다. 이건 내과 전문의의 블로그에서 따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밝기로만 이제 어떤 이게 심부에 있느냐, 또 표층부에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밝기만 조절해서는 이 포커스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게 TGC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음향감이 조절하듯이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보통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이렇게 갖고 저도 초음파 잘 모르고 초음파를 진짜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 내과 정수영 교수님이에요. 그분은 복부도 하고 심장도 하고 심장 초음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분 이제 내과 교수로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잘 하시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통 시작을 해요. 이제 위에서 이제 시작하죠. 여기가 이제 칼돌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슬슬 만져가지고 이 바로 아래쪽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고 그 다음에 위 보고 보통은 절식을 시키는 편이에요. 절식을 시키고 절식을 이제 못하고 급하게 그냥 검사하면은 검사를 하는데 절식시키는 게 검사하기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심장까지 갖고 방광으로 들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고 잘 보는 사람들이 이 췌장을 보는데 이 췌장이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영상 전공하신 분들도 잘 못 보는 경우가 좀 있는데 어쨌든 췌장 확인하고 오른쪽 심장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고 뒤에 이제 전대정맥 확인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 볼 때는 여기 그 담낭 안에 뭐 슬러지 같은 거 있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고 간의 모양 같은 거 확인하고 여기서 그다음 비장도 되게 중요해요. 비장도 보고 비장의 모양이라든지 밀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들 확인하는 거죠. 복부 초음파, 복부 장기를 관찰한다. 그 엑스레이랑 초음파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자면 엑스레이는 숲을 보는 거고 초음파는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딱 찍어서 전반적인 장기의 상태를 한번 쫙 보고 여기가 이상한데 여기가 이상한데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초음파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음파는 한 장기 한 장기를 보는데 조금 유리하고 엑스레이는 전체를 보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복부장기 관찰 8에서 12시간 정도 절식을 추천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배변을 시키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상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단모종은 상관이 없지만 장모종 같은 경우 뭐 그런 애들은 상모를 다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안 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상모를 해야 제대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미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보호자분들이 민감하신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상모를 꼭 물어보고 합니다. 할 때는 어쨌든 털이 시야를 가리는 경우 털은 공기를 잘 잡는다. 보통은 검사를 할 때 이렇게 발라다 누워서 VD로 검사를 진행하는 편이지만 보정만 편하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따 동영상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옆으로 눕든 발라다 눕든 상관없습니다. 알코올이나 젤을 복부에 도포를 하고 공기입자 제거가 목표예요. 초음파 프로브를 대서 복부에 대서 검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상모를 하고 알코올을 하고 젤 같은 걸 바른 이유가 뭐냐면은 초음파를 볼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공기예요, 공기. 그래서 공기를 없애줘야 되는데 공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젤을 발라서 딱 밀착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부분 중에서 공기를 제일 잘 잡아두고 있는 애가 바로 털이에요. 털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털을 갖다 제거를 해주고 알코올이랑 젤을 딱 바르면은 공기가 없이 바로 밀착돼서 초음파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들이 공기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넓은 범위를 상노하는 거죠. 복부를 봐야 되니까 얘 너무 깎아버렸는데. 네, 복부를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신장이나 이런 부위가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어요. 옆구리에 있으니까 보통 옆구리까지 이런 식으로 밀어버립니다. 이 부분만 미는 게 아니고 젖꼭지를 중심으로 옆구리 있는 데나 그 다음 팔불기쯤 있는 데까지 미는 거죠. 방광 있는 데까지 뭐 허벅지 있는 데까지 다 미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첫 번째로 상모를 하고 두 번째로 알코올을 갖다가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젤을 이렇게 쭉쭉쭉쭉 발라주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털만 없으면은 그냥 알코올만 해도 잘 보여요. 그래서 젤 안 바르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젤 많이 바르면 바를수록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단계, 이 세 단계로 하는 게 가장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VD로 하는 자세가 사실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때 엑스레이 찍을 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강아지를 조금 강하게 고정을 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 찍으러 가면은 강아지가 항상 이런 자세예요. 이렇게 내가 또 아무것도 못하고 얼굴은 바들바들 막 떨고 있고 그 상태에서 배에다가 알코올 뿌리면 어떻게 돼요? 차갑죠? 강아지가 놀란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젤 뿌리고 그 다음 슬슬 뇌를 문대면은 강아지가 많이 놀래요. 근데 이런 자세를 많이 합니다. 좀 편하게 하려고 보통 테크니션 2명이 잡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초음파를 하는 자세를 하는 게 많은데 사실은 되게 편하게 많이들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한 명이 고정하고 편하게 그냥 들어놓은 상태에서 아니면은 옆으로 누워서 옆구리 쪽으로 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그 아까 VD 자세로 눕는 자세가 많다고 했지만 그 신장이나 이런 데는 옆쪽에 있거든요. 비장 이런 데는 그러면 옆구리 쪽에서 봐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옆구리에서 그냥 누워서 하는 자세도 많이 해요. 레터럴 자세죠.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강아지만 그냥 편하다면 꼭 이렇게 VD 쪽으로 딱 위를 향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손은 촉자를 잡고 한 손은 모니터를 만지는 거죠. 모니터를 만지든지 패널을 만지든지 하면서 검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초음파 유도 흡인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장기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장기를 보면서 거기서 원하는 조직이라든지 체액 같은 거를 뽑아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서 조직에 직접 주사가 아니고 주사길로 체액 등을 뽑아내는 기술이다. 오염 요소가 있을게요. 일상의 탐험이 지구의 기록이 되다. 내시는 지구의 피, 코케인 증거캔. 오늘 점심은 조선 샐러드인지 어떤가? 본죽의 비빔밥. Hi, my name is Sarah, and I'm a technician at Dove Lewis, and today we are going to be obtaining a 자, 미국에서는 테크니션들이 오줌을 뽑아요. 초음파를 보면서. 초음파를 되게 잘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이런 뭐 초음파 같은 거가 이제 뭐 앉아서 이렇게 진단식으로 많이 했지만 원래는 초음파가 이렇게 카트처럼 밀고 다니면서 금방금방 진단하는 데 많이 써요. 급한 거 같은 거, 뭐 소변이 많은지 그런 거 진단하는 데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좀 잘 볼 줄 알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는 보통 배우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뭐 A 패스트, 뭐 V 패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실 쓰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진단용으로 그렇게 좀 쓰는 것 같고 urine sample via ultrasound guided cystocentesis. 자, 말을 되게 어렵게 하는데
울트라 사운드 가이드를 해갖고 그러니까 그 초음파 가이드를 해가지고 초음파 가이드가 돼주는 거죠. 자기가 거기니까 방광천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방광천자라는 건 뭐냐면 아까 방광이 이렇게 있었죠. 네. 그렇죠? 강아지가 이렇게 누워 있단 말이에요. 아 진짜 강아지 이렇게 누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강아지 강아지 이렇게 있으면은 방광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소변 치료를 채취를 하고 싶어.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강아지한테 오줌을 싸게 하는 방법인데 강아지가 오줌을 싸라 그런다고 싸나요? 안 싸죠. 사람은 컵 주면 끝이지만 강아지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초음파로 누인 상태에서 바늘을 찌릅니다, 내가. 그러면은 여기에 찰랑찰랑 있던 소변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방광천자인데 방광천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강아지를 이렇게 살짝 안고 배를 슬슬 만져갖고 방광을 그러면은 방광이 느껴지거든요. 방광을 갖다가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좀 테크닉도 필요하고 지금 소변이 찼는지 안 찼는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초음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초음파 촉자를 내가 보게 되면은 초음파에서 이렇게 나와요. 초음파 상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방광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방광벽이 있고 소변이 지금 차 있구나. 그 다음 주사 바늘을 넣잖아요. 바늘이 이렇게 떠요 여기. 이런 식으로 뜨든지. 그럼 자기 바늘이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초음파로 말 그대로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가이드를 하면서 딱 들어갔다. 지금 방광 들어갔다. 그럼 주사기 당기는 거죠. 이게 이제 초음파 가이드를 한 방광천자라고 보시면 되고, 병원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요새는 또 잘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앞뒤를 잡고 방광을 찌르는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죠. 거기다가 이제 주로 이제 이런 방법은 고양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고양이는 방광 질환이 많아서 고양이가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아갖고 방광 질환이 악화되거나 그럴 수도 있고 좀 아무래도 테크닉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새는 자연 배뇨를 좀 그래도 유도를 하는 편인데 어쨌든 뭐 검사를 해야 되면은 뽑는 거죠. female cat. For this procedure, we are going to be having her in dorsal recumbency, and I'll talk you through how to take the sample. Some of the rare cases would be hemorrhage. 하다가 이제 출혈 같은 게 생길 수도 Rare 있고 cases, urine leaking into 그 the 다음에 이걸 이제 출혈도 생길 수 있지만 잘못 찌르거나 이럴 수도 있고 소변이 바깥쪽으로 셀 수도 있죠 하다가 그래서 어쨌든 하다가 기술적인 부작용이 좀 생길 수도 in other 있고 situations, in times where they have a very large, firm bladder, we do see vagal stimulation, which you should monitor for after that. So we have more.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봤던 그런 큰 초음파 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휴대용 초음파 기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고양이 같은 데서도 쓰고 말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써요. 그런 애들은 그런 큰 기계에서 뭐 이렇게 다 갖춰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휴대용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털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얼굴 쪽이고 여기 아마 방광 쪽인 것 같고 여기가 지금 방광인 것 같아요. 초음파는 물이 차면은 엑스레이는 물이 차면 하얗게 나오죠. 초음파는 물이 차면 까맣게 나와요. 방광이 있으면은 까만 흉처럼 나오는 거죠, 여기가. Organ here and dorsal recumbency, and I have the probe on the 도살 리컨버시, 그러니까 VD 상태로 이렇게 지금 누운 상태로 한다는 portion of her 거죠. abdomen. If you can see, there's a small dot on the front part of my probe. 이거는 뭐 찍을 때 요 프로브가 화면상에서 어느 쪽에 있는지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That's going to show the cranial aspect, so represented by that arrow. 그렇죠. 지금 방광이 So 나오죠. today I'm going to be using a 6 ml syringe. Frequently we will use between a 3 and a 12 ml syringe depending on the sample size we need, and a 22 1.5-inch needle. 보통 한 3mm 정도 되면 이제 주사기를 쓰고 여기 6mm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이지는 너무 또 얇은 걸 쓰면 안 돼요. 너무 두꺼운 걸 쓰면은 통증이 심하고 너무 얇은 걸 쓰면은 오줌이 잘 안 나와요. 그냥 적당한 거 지금 22게이지 정도 쓰라고 Needle 하는데 than the actual length of it. So what I'm going to be doing is taking my needle and I'm going to be putting it under the 보면서 probe to where her bladder is on the screen. 블레더가 여기 나왔습니다. 얘가 방광이 나왔죠? My needle to
up here. 그러면은 바늘 찌르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럼 바늘이 이제 들어가는 것도 이제 원래 보여요. 요건 거 같은데. 여기다. Okay. Now that I'm in the bladder, I'm going to aspirate. 쭉 And 이제 you can 빨아들이는 see 거죠. that I'm getting urine. 소변 나왔죠. So what happened there was Morgan started moving, and I removed my needle so that the motion didn't cause any 민망해까지 하고 너무 안 됐다. 네. So when I am removing my needle from the bladder wall, I stop aspirating, so I'm not aspirating through the different tissue layer.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딱 하고 나서 빨아들이잖아요. 뺄 때도 계속 빨아들이면 쓸데없는 것까지 빨아들여요. 딱 하고 나서 그만 빨아들이고 빼라는 거예요. 이것도 빼면서 빨아들이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There are layers and getting, epithelial 그런 cells, 갖고 those 이제 are 검사를 하는 거죠. something to be prepared for. 자, 이게 이제 제일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굉장히 많이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소변 채취한다고 하면은 그냥 여기 이제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고정만 잘 해주면 돼요. 이걸 뽑는 사람은 수의사가 뽑습니다, 보통. 자, 두 번째는 FNA라고 Fine Needle Aspiration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거는 방광에서 뽑는 게 아니고, 방광에서 액체를 뽑는 게 아니고 조직에서 어떤 기관에서 조직을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내가 간이라든지 이런 데를 검사를 하고 싶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생검이에요, 생검. 생검이라는 거는 간 조직을 조금 떼내가지고, 아니면 간에 있는 생검이랑 좀 다른데 어쨌든 세포를 조금 떼가지고 그 안에 어떤 세포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염증 세포가 있는지, 감 세포가 있는지, 섬유 세포가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건데, 간에서 어느 정도의 세포를 떼내기가 쉽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초음파로 보면서 그런 세포를 떼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F&A를 할 때 임상병리 시간에 이걸 이제 뭐 따로 사실 배워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놔요.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고 조직으로 나온 걸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F&A 법이라고. 자, 지금 강아지가 누워있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고정을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막상 그 병원에서 하려면 이렇게 순하게 누워있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한 사람은 앞에 잡고 한 사람은 뒤에 잡고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엄청 난리치거든요. 지금 이제 간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여기 담낭인 것 같고, 아이고, 강아지가 너무 기대되는지 부들부들 떨고 있네. 대부분 이렇게 막 떨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간을 직접 보고 주사기를 조직에다 꽂는 거예요. 통증이 있겠죠? 젤을 좀 바르고, 알코올 발랐는지 젤 발랐는지 모르겠는데 더 좀 잘 보이게 하고, 조직에다가 바로 찌릅니다. 그래서 자, 이대로 빨아들여요. 몇 번 찔러요. 이렇게 찌릅니다. 몇 번 찔러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도 안 보였죠? 이 조직이 어디 있냐면 바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나중에 임상병리 시간에 이제 보겠지만 FNA라는 게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주사를 이제 했으면은 소변처럼 이렇게 찰랑찰랑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 조직이 조금 있는 거예요. 아주 세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Well, 이걸 we're 갖다가 going to have a short video discussing the E-FAST. Now, FAST has been known as a focus assessment with sonography. It's the IVC, and as it enters the right atrium. Those two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기를 해가지고 확 밀어넣으면은 여기는 세포가 축 하고 나옵니다. 이걸 갖다 이제 슬라이드에 해갖고 염색해가지고 보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초음파
유도로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초음파 유도 흡인술은 안 돼, 사실. 그쵸? 뭐 비슷한 개념이죠. 어쨌든, 방광천자하는 거. 그죠? 초음파를 보면서 조직에 직접 주사를 넣어서 체액 같은 걸 뽑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간이나 비장 등의 조직을 갖다가 직접 떼내는 거. 이 기술 이름이 뭐라고요? FNA라고 합니다. Fine Needle Aspiration이라고 해요. 조직에다가 직접 바늘을 꽂아가지고 세포를 좀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포화학이라고 해서 사이콜로지라는 학문이 있어요. 어떤 세포가 있는지를 토대로 어떤 질병에 걸리는지 예측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 세포 같은 거 이제 검사하는 그런 방법을 확인하게 됩니다. 방금 봤듯이 촉자를 대고 촉자 바로 아래쪽에 기관이 있겠죠. 그죠? 화면에서 보면서 그러면은 바로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주사 반응도 확인을 하면서 체액을 뽑아내는 기술이죠. 자, 그 다음에 안구 초음파도 있어요. 안구 초음파는 그 눈에다가 그냥 직접 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잡고 강아지를 고정을 해주면은 안구 초음파를 보는 수의사가 그냥 눈에다가 대고 해요. 근데 그 눈에다가 눈을 뜨고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젤만 많이 바르고 그냥 뜨고 해도 상관없는데 강아지가 굉장히 싫어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통 그냥 눈꺼풀을 덮고 하기도 합니다. 눈 감은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강아지 눈에다가 직접 대고 안구 초음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뭐 수정체라든지 뭐 아니면 공막이라든지 망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없이 잘 돼 있는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눈 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서 막 공막 이런 거 보죠. 이런 거나 아니면 뭐 페노틱이라고 해서 뭐 길쭉한 거 보고 그러는데 그렇게도 검사를 하지만 이렇게 특히 이제 수정체 같은 거 막 탈락했다든지 그런 거 이제 확인을 할 때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로. 자, 그 다음에 지금 초음파를 제일 많이 쓰는 건 심장 초음파예요. 심장 초음파. 초음파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심장의 움직임이나 혈류 같은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 심장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진단기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엑스레이 한번 찍고 심장 모양이 이상한데 아니면 심장은 괜찮은데 얘가 왜 이러지 하면은 보통 정밀 검사할 때 심장 초음파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CT, MRI 이런 걸로 보지 않고 제일 좋은 심장을 진단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초음파예요. 초음파. 그래서 심장 초음파로 보게 되고 이거는 뭐 심장 부위를 보는 거니까 위라든지 이런 데가 차 있어도 상관이 없죠. 음식이 별다르게 필요하지 않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도 눕고 왼쪽으로 누워서 이제 심장을 이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고 좌심, 우심 다 이제 차례차례 보고 이제 대동맥, 뭐 폐동맥 이런 큰 혈관 같은 걸 다 보는 거죠. 심장이 좋지 않거나 흥분, 기침이 심한 경우에는 매우 주의해요. 자, 심장 초음파를 보는 애들은 심장이 안 좋은 애들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심장이 안 좋은 애들은 항상 급사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상황에서 아까 뭐 너무 심하게 고정을 한다든지 너무 흥분시키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당연히 이런 애들은 주의해야 하고 갈비뼈 공활 쪽에 이제 상모를 해갖고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음파가 이제 모드가 몇 개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B 모드라고 하는 2D 모드. 그냥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모드. 이게 간이 있으면은 L이 지금 아까 텍스트를 쓸 수 있다고 그랬죠. L이 리버예요, 리버. 간, K 키드니, GB가 볼 블래더. 그래서 얘가 간에서 있는 방광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를 이제 쓰는 거죠. 그 다음 이제 M 모드라고 해갖고 요거는 심장 초음파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판막 같은 게 닫히는지 안 닫히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하기 위해서 M 모드로 지금 이거는 B 모드죠. M 모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자, 도플러 모드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강아지가 심장이 안 좋았고 병원에 가거나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보고 이런 식으로도 보지만 결정적으로는 도플러 모드로 봅니다. 그래서 혈류가 잘 흐르는지 판막에서 새는 혈액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혈류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음파를 통해서 혈류를 측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혈류를 측정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컬러 도플러라고 해갖고 여기 이제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정맥혈, 동맥혈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냥 어떤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도플러라고 하면은 혈류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선택하면서? 아니면 그 A반에 과대님 안 가셔서 과대 역할 하시는 분 있는데 하연 학생 대신 하연. 네, 최승현 아 최승현 학생 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럼 그래서 이렇게 하시 뭐 네네 이따가 그러면은 잘 같이 갈래요 그럼? 차에 두 자리 있어요 두 자리. 안돼 한수 버리냐? 그러면 이따가 밥 먹고 나서 팬자리 없나요? 세 자리가 안 돼요. 카시트가 있어갖고 아 애니미 차요? 놓쳐요? 그래 저 말고 2명 더 탈 수 있어. 그럼 제가 언니 탈게요. 그럼 가서 만나요. 이따가 그 한 2시쯤에 봐요 그럼. 네. 그러고 한 사람 저한테 카톡 주세요. 네.